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원석현입니다. 예, 12월 둘째 주 WKBL 루먼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석현 기자가 댓글 80개 네. 그랬는데 이번 주 좀 저조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자꾸 제가 맨날 댓글 하면서 댓글 국어를 하냐면은 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달아주는 댓글 조회수 1 이렇게 된 게 쌓이면은 네. 이게 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들이나 구단들 선수들이 이제 네. 저희가 와 이르농구 이제 뭐 조회수 5천 만 되네 댓글 80개 100개 달리는 영상 됐네 유튜브 됐네 하면서 네. 더 좋은 정보 알려주고 네. 이렇게 점점 더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들. 네. 네. 이게 뭐 있다고 저한테 인센티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이제 없죠. 예. 여러분들이 더 양질의 정보를 이제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석현 기자가 사회비 교주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뭐 영업 좀 해보라고 네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댓글을 이번 주는 좀 많이 선정을 했어요. 네. 자, 첫 번째 댓글 한번 가볼까요? 고고! 영어님께서 네네. 못 읽겠습니다.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쿠스 도권유님. 윤님. 네. 하나원큐가 드디어 7연패 탈출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양인영, 이하은, 트윈타워가 나름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1승 추가가 가능할까 싶었던 하나원큐도 앞으로 승수 추가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름 좋았는데 또 지금 이제 녹화가 14일이잖아요. 네. 13일 경기에서 14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신한은행에 패배를 했어요. 네. 이런 이제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떤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하나원큐전에서 저희가 말씀을 맞습니다. 좀 드릴게요. 네. 자, TYK님께서 WKBL 룸 팩트 화요일 변경 강추요 제발 플리즈 화요일 두 기자분들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제작자 놈들한테 네. 제작자 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작자 놈들이 좀 보고 될 수 있으면 화요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화요일 날 올라오게 된다면 너무 좋다고 댓글을 또 달아주셔야 네. 이제 제작진분들이 네.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댓글 국어를 아주 지능적으로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헤란트님께서 네. 배혜윤 선수랑 강길이 선수 매치는 마치 1819 프로배서 KD 케빈 듀란트죠. 듀란트와 베벌리 매치업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매치업이긴 하지만 마치 고베어가 웨스트브룩을 수비하는 느낌? 네. 여자 농구에서 번뜩이는 전술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더 재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즐기고 계십니다. 야 이분은 정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오면 여자 네. 농구가 흥미가 좀 높아지면서 발전이 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저희가 생각됩니다. 더 이런 거를 쏙쏙들이 아주 그냥 네.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HHHKKK님께서 자 12월 6일 KB BNK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박지수 선수 코 부상은 심판들이 지난 선수가 팔꿈치 감았을 때 파울로 끊었으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에서 팔이 감았다고 김민정 선수도 오펜스 파울 10번 불렸죠. 그리고 각종 선수도 팔이 감아 파울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선수한테는 골도 인정해주고 파울도 불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만들까요? 왜 박지수 선수는 방치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박 선수 한 대만 관대한 건데요? 정말 경기 보고 화나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일을 억제할 수 있었는데 심판은 방관했습니다. 박지수 선수 하드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 분노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 팔꿈치 이거 휘감는 거는 사실 이제 불어야 되는데 뭐 네. 놓쳤던 것 같아요. 네. 놓쳤던 것 같고 진한 선수가 이제 올라간 부분들은 사실은 그 상황은 뭐 좀 정상적인 플레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박지수 선수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를 왜 안 해주냐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그냥 다 불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이렇게 기가 막혔던 거 진짜 그거 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도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저는 이제 사실 좀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WKBL에서 좀 이제 큼지막한 부상이 나올 뻔한 장면이 몇 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콜에 대해 저도 좀 길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난 시즌에 이제 핸드 체킹 룰이나 이런 게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WKBL은 여전히 하드한 리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경기나 저번 BNK전도 그렇고 KB랑 우리은행전에서도 이제 최희진 선수랑 이제 허연 선수가 이렇게 팔꿈치에 맞았는데 물론 이거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KB 쪽에서도 최희진 선수의 이런 팔꿈치에 얼굴 맞은 거는
정말 고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은행 쪽 최희샘 선수도 허현 선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김정은 선수랑 박혜진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와가지고 괜찮냐고 계속 걱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제 연맹이랑 심판분들께서 조금 이제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특정 팀을 봐주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없고 있으면 리그 망해야죠. 근데 그렇죠. 뭐 누구를 안 봐주고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법인카드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면은 네. 다 우리 맛있는 고기 네. 스테이크 사 먹지 참치김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한도가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부네 이렇게 해도 안 부네라고 계속 하다게 부는데 누가 본인의 이제 양심이나 동업자 정신을 위해서 30경기 내내 소프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선수들이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죠. 네. 그래서 저 되게 좀 아쉽습니다. 예. 일단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좀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시즌에 이제 헤드 체킹 룰이 이제 그 기준점이 좀 바뀌었다고 이제 네. 비판했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사정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핸디 체킹 룰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농구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6개 구단 감독들이 합의하에서 핸디 체킹 룰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자.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심판진들도 보면 이제 심판진들의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려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판정 기준을 공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냐면 이제 원성희 기자가 잘 얘기해 줬다시피 이제 콜이 정상적인 콜에서 좀 이제 하단 콜로 지금 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조금 이제 지금은 너무 하드콜이니까 그 하드콜이 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정말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살짝 이제 좀 낮춰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판정 기준을 조금 이제 하드콜을 좀 낮춰서 기준점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소프트콜로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 이제 악천고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박지수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팀에 밀어주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가지고 가고 하드코어를 조금 이제 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또 아쉬운 거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분들끼리도 서로 콜에 대한 기준에 아직도 좀 정립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좀 이제 찾아보고 했는데 올 시즌 이제 리그에서 자유투를 양 팀이 가장 덜 불린 그러니까 이게 콜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 하드콜이었다고 생각되는 경기가 그러니까 가장 최소 자유투 시도를 한 경기가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같은 심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하드콜을 부르고 있다는 건데 다른 심판에 비해서 네네. 저는 이게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거의 그런 거잖아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이 주심마다 다른 것처럼. 근데 야구 스트라이크 존이랑 농구의 파울콜은 다른 게 선수들의 안전이랑 이제 직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판분들끼리도 이제는 정말로 콜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더 정립을 해가지고 네. 그냥 정상적으로 불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예, 될것 뭐 지금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게 네. 아니고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잘 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댓글. K27님께서 박지수가 골 밑에서만 원맨쇼하는 리그가 과연 지수 선수에게 도움이 될런지 WKBL에선 통하지만 WNBA에선 전혀 안 통하므로 지수 선수가 앞으로 WNBA에서 벤치 신세 말고 성장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플레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팀 성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지수 선수의 미래를 본다면 단타스처럼 내외곽을 넘나드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수 선수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이제 지금 이제 국내 리그에서는 뭐 견제할 선수가 없죠. 뭐 그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이 박지수 선수의 어떤 절대적인 테크닉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험이나 어떤 그 노련미로 인해서 획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자신의 노력을 하겠죠 분명히. 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K27님이 말씀하셨던 내 외곽을 넘나드는 어떤
테크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 조금 더 있어준다면 저는 이제 WNBA에서도 통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처럼 그냥 뭐 식스맨, 세븐맨, 에잇맨으로 나와서 뭐 몇 분 이렇게 뛰고 그냥 들어가고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댓글로 해주신 말씀이 박지수 선수가 좀 그렇게 WNBA에서 정말 벤치를 지키고 있는 건 굉장히 아쉽죠. 우리나라의 네. 7관왕이고 MVP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해마다 결국 보면은 국내 리그에서는 성장을 박지수 선수 나이 때 선수 중에 박지수 선수만큼 해마다 성장하는 선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올 시즌 어쩐 데뷔 시즌에 비해서 이제 득점력 올랐다가 다음 시즌에 어시스트도 장착했다가 지난 시즌에는 외곽 슛도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또 피벗 플레이도 좋게 만들어 오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박지수 선수 나이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그 성장세가 좀 더디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은 좀 하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WNBA에서 앞으로 그리고 국제 대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내외곽을 넘나드는 플레이는 더 필요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좀 그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자 YS 미스터님께서 BNK를 흔히 말해 사코트 승부처에서 집중력 부족한 노련미 부족이라 하는데 이번 시즌에 집중력 노련미가 아니라 자유투 부족 같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승부처에서 자유투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이 자유투가 그 모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자유투도 이제 루틴이 있어요. 네. 그 어떤 루틴이냐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추승균 감독이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전 딱 맞다고 보고 있고 이게 사실은 농구에서 통용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자유투를 쏠 때 이제 물론 이제 슛이 좋은 선수들이 자유투를 잘 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 체력적인 어떤 문제.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하면 호흡의 문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격을 할 때 숨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뚝 쏴라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 자유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숨을 고르게 만든 상태에서 정확하게 날아갔을 때 좀 더 정확해진다라는 거 하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어떻게 지금 그 조절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구장마다 이제 림에서 뒤에서 보이는 배경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림하고 이제 자유투 라인하고 거리는 똑같단 말이죠. 높이도 똑같고. 그래서 그걸 동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루틴을 해요. NBA에서는 뭐 제이슨 키드가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박혜진 선수가 드리블을 4번 튀기고 이렇게 던져요. 네. 그래서 이제 높아지는 그런 이제 이런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루틴을 만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하고 자유투 연습을 할 때 뭐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 쏴요. 네. 호흡이 뭐 가쁘지 않을 때는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경기 중에 이제 자유투를 얻는 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막 이렇게 뛰다가 이 상태에서 자유투를 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그 자유투 림과 내 거리를 갖다 정확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것만 딱 보이게끔 만들었던 루틴 그런 장치를 할 때 이제 자유투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런 연습을 프로라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근데 승부처에서 계속 자유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실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젊은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게 BNK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문제였는데 네. 그런 거 해결하려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네. 그 베테랑 선수들이 사쿼터에 지금 안 뛰고 못 뛰고 있다는 그런 게 결국은 또 그 문제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예.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 원 기자님 말씀이 맞고요. 자, 다음 댓글은 네.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서동철님께서 소동철 감독님이 여자농구를 왜 보시지?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댓글 80개 저도 하나 더 할게요. 지난 BNK 하나 경기를 직관했는데 신지현 선수 정말 힘들게 경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신지현, 양인영 선수로만 공격을 할런지 이윤재 감독님은 올해가 계약 만료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자진해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리빌딩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지현 선수, 양인영 선수 정말 힘들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원 큐가
신전 양인영 이 두 선수에 대한 원투펀치 의존도가 높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코칭 스텝의 전술에 대해서도 많은 좀 비판을 했는데 조금씩 고아라 선수 부상에서 이탈을 하면서 뭐 김혜진이나 뭐 여러 선수들 이제 투입을 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참 감독님 얘기가 나왔는데 닉네임이 서동철님인가 네. 되게 저도 읽다 보니까 웃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모님께서 안녕하세요. 여자농구를 본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연봉 제도에 대한 겁니다. 셀럽캡 FA조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야구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지금 연봉 제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일단 셀럽캡 14억 원이에요. 네. 14억 원인데 근데 이제 트레이드로 초과된 셀러리캡 초과분은 인정이 돼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원서영 기자가 1억 원이고 제가 5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원서영 기자가 이제 원서영 기자를 트레이드한 팀이 14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트레이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둔 거죠. WKBL만의 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당이 2.8억이 가해져요. 그래서 네. 실제적인 셀러리 캡은 16억 8천만 원. 이고 또 셀러리 캡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정규리그 챔프전 우승 상금의 일정 퍼센트를 수당 명목으로 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한 팀들이 뭐 우리은행이나 KB나 뭐 이런 뭐 그런 팀들 또는 삼성생명 네. 뭐 이런 팀들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정규리그 우승을 하면 거기에서 우승 상금이 나오고 그 네. 부분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와라라고 이제 FA로 유혹할 수 있는 어떤 미끼가 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단년 계약입니다. 그 네. 계약이 단년 계약이 있고 단년 계약이 있는데 지금 단년 계약은 다 폐지가 됐어요. 단년 계약은 뭐냐면 4억에 5년이다. 그러면 20억을 받는 거예요. 네. 단년 계약은 뭐냐면 4억에 5년이다. 그러면 첫 해는 4억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협상을 이렇게 가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여자농구에서는 단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4년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또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게, 되는 그게 야구랑 가장 큰 차이죠. 야구는 보통 이제 뭐 FA 하면 뭐 4년에 뭐 100억 하면은 그걸 이제 쭉 거의 옵션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거의 보장을 해가는데 네. 농구는 남자 농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매년 보장이 되는 달라지고 있어요. 협상을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제 부상의 위험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하준님께서 요즘에 정성민 감독님, 최연학 코치님이 국가대표 감독 코치님들이죠. 네. 종종 경기장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주목되는 선수들이나 대표팀 선발과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댓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어보겠습니다. 이준호님, 우리 자매품님이죠. 네. 지금 기량으로 봤을 때 여자농구 월드컵 최종 예선 예비 엔트리 24명 누가 뽑힐까요? 저는 가드에 박혜진, 유승희, 신지현, 안혜지, 윤예빈, 이주연, 박지현, 이소희, 허예연 선수 골랐고 포워드는 김한별, 김정은, 김단비, 또 3단비 김아름, 강희슬, 김민정, 최희샘, 김진영, 이혜란, 센터는 배혜윤, 양인영, 진한, 김현희, 박지수 선수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경기장에서 한번 뵀습니다. 네, 두 분을 그렇습니다. 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예비 엔트리 정도는 이제 정해 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몇 명 달라질 선수들이 있나 없나 보고 있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4명 엔트리가 지금 윤곽이 거의 나와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태이고 신예들이 대거 많이 뽑힐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지금 이제 그 변동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뭐 구체적인 거는 24인 그 예비 엔트리 명단 확정이 되면 네. 바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네. 모셔오거나 네. 바로 전화 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약속 받아왔습니다. 네, 제가. 그 이준호님께서 뽑아주신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얼굴이 들어온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6개 구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승째를 거뒀습니다. 네. 주간 경기 결과에서 삼성생명한테 10점 차 승리를 거뒀고 네, 신한은행한테 좀 다시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2승 13패 여전히 순위는 6입니다. 제 신한은행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14대 0으로 앞서고 있어가지고 하나원 큐가 지금 뭔가 흐름을 끌고 가면서 네, 달라졌구나. 계속 그렇지 네. 딱 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곧바로 이제 신한은행의 완전히 네. 조직력에 붕괴가 되면서 맞습니다. 네, 대패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대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하나원 큐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떤 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고아라 선수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가뜩이나 힘든데 더
참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잘해주고 있던 선수가 빠져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네, 포워드가 가뜩이나 없었는데 포워드가 이탈을 했는데 김지영 선수를 썼고요. 네. 그리고 선발로 올렸고 그리고 양인영 선수가 기존의 센터였는데 네. 이하은 선수를 넣으면서 양인영 선수를 포워드로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포워드의 공백을 메웠는데 나름대로 현명하게 정말 대처를 잘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지영 선수가 나오면서 팀 스피드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삼성생명전에서는 이제 속공도 그동안 이제 하나원큐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하나원큐 하면은 속공 하면 하나원큐였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삼성생명전에서 다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김지영 선수가 툭 튀어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투펀치 의존도를 갖다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네,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그동안에는 뭐 구하라 선수가 있으면서 양인영, 신지현에게 너무 많은 이제 공격 롤 그리고 수비 롤이 있다 그랬었는데 김지영 선수가 삼성생명전에서 17득점, 팀의 네. 최다 득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인영, 신지현 선수가 15득점 하면서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네. 물론 이게 이제 일회성일 수도 있고 김정 선수의 어떤 득점력은 좀 불안하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김정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이제 트랜지션의 강화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원큐는 기본적으로 스몰 라인업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팀 스피드를 끌어올려야만 어떤 승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생명전에서 정확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네. 빠르게 그 치고 들어가는 속공에 의한 얼리 오펜스에 의한 과감한 3점 슛 또는 내외곽 돌파 이런 부분들이 잘 되다 보니까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원큐가 하나원큐의 어떤 페이스대로 경기를 했고 그런 어떤 팀 컬러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사실 하나원큐는 감독님도 그렇지만 뭐 코치님들도 다 올리오펜스 우리가 살 거는 올리오펜스밖에 없어 트랜지션밖에 없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근데 이 선수들 이건 좀 선수들의 버릇 같아요. 네. 공을 리바운드나 스틸을 한 다음에 접고 빨리 넘어옵니다. 네네. 근데 넘어온 다음에 예를 들어 앞에 수비가 한 명 그리고 뭐 1대1 아니면 2대2 3대3까지는 어떻게든 붙여야 되거든요. 올리오펜스. 그렇죠. 네. 네. 근데 강팀은 그렇게 합니다. 네. 파울이라도 얻어내거나 그렇죠. 세컨 브레이크를 노리는데 네. 하나원큐 선수는 갑자기 거기서 멈춰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갑자기 다시 거기서 세트 오펜스를 해버려요. 그 도전하지 않아. 네, 거기서. 네. 네. 그런데 김지영 선수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죠. 네, 본인의 장점이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트랜지션이 확실히 살아남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하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블 포스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하은 선수는 다른 센터들이랑 다르게 그렇게 막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동력이 있는 네. 센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양인영, 이하은 이제 더블 포스트는 괜찮고 근데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트랜지션을 유지하면서 더블 포스트를 가지고 가야지. 네. 그냥 양인영, 이하은의 더블 포스트로 인해서 뭐 1대1 골밑 공격이나 하이로 게임만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원큐가 경쟁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김지영 선수가 딱 들어갔을 때 신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스피드가 있는 가드이긴 하지만 이 신지현 선수가 파괴적이다. 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이 선수는 신지현 선수는 이제 1대1 돌파 또는 기술 이런 부분이 좋은 선수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가 막 이렇게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제 수비에 균열을 내죠. 네. 균열을 내면서 얼리온 패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김예진 선수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도 이제 활동력이 좋으니까 이런 두 선수가 결합이 돼 버리니까 하나원큐가 좀 뭐랄까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예. 저는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속공을 갖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로테이션이 좀 그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 선수들이 주구장창 35분 내내 트랜지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20에서 25분 정도를 이렇게 띄워주고 나머지 선수도 거기에서 또 받쳐주고 물론 거기에서 실수로 할 수 있고 뭐 승부처에서 실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저는 두려워하면 안 네. 된다고 봐요. 하나원큐는 어차피 지금 솔직히 2승 13패면 바닥입니다. 네. 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팀 컬러를 바꿔가지고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냥 네. 같은 패턴으로 지면 그냥 똑같아요. 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희망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도 김지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김지영 선수가 김지영 선수가 사실 약간 오래된 미래죠 하나원큐에 네. 굉장히 처음부터 총망을 받았지만 네. 사실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진 못했어요 네. 그동안 연차에 비해서. 근데 두 경기 해마다 한 경기 정도씩은 이렇게 막 잘하고 막 희망 봤다 이런 게 있었는데 두 경기 연속 잘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두 경기 연속 15득점 이상을 기록한 게 데뷔 후 처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트랜지션뿐만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김지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신지영, 양인영 선수의 투맨 게임뿐만 아니라 김지영 선수랑 이하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둘의 투맨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공격지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하나원큐의 공격 자체로워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똑같거든요. 2승 13패 앞으로 뭐 어떻게 지나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김지영 선수 한두 경기 또 막힌다고 지영이 너 들어와 하고 선발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앞으로 남은 4, 5, 6라운드에서는 우리 하나원크가 올 시즌 이제 남은 시즌 김지영 이 한 명이라도 주전으로 키워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험치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그냥 무조건 바꿔 쓰라는 게 아니고 1승에 못 말라가지고 한두 번 턴오버 한두 번 정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벤치로 강등하는 이런 건 없고 어차피 하나원큐 팬들이 바라는 거는 1승 2승 해가지고 뭐 5위까지 6위 아니고 5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룹 차원에도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선수 김지영 선수, 정일린 선수, 이하은 선수 이런 선수들 발굴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야 성적도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경기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패할 수는 있는데 경기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하나원큐는 젖잘싸가 네. 필요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승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정예림이라든가 김혜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굉장히 좀 위협적인 어떤 수비를 하면서 좀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면 이 선수들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자연스럽게 발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정 선수가 진짜 좋았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슛이 굉장히 좀 불안한 선수였는데 지금 야투율이 53%에 3점 슛이 평균 2.0개에서 50%예요.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런 슈팅의 어떤 그 안정성이 조금 이제 좋아진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에 신지현 선수가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2대2 공격, 그러니까 스크린을 이용하는 빈도나 아니면 활용법이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아요. 네.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네. 근데 그 부분은 김지영 선수가 스크린을 이용해서 뭔가 파고들었을 때 좀 더 위협적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수비가 기본적으로 골밑에 몰리고 외곽에 찬스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원큐였던 그 공격 루트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스크린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경험치가 지금 이제 중고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험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좀 더 확률적이고 좀 더 위력적인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김지영 선수가 그런 이제 2대2 공격을 갖다 좀 이끌면서 뭔가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크랙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지금 3승 11패 5위를 달리고 있고 신한은행에게 73대 67 잘 싸웠는데 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좀 또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네. 굉장히 끝까지 잘 싸우다가 김한별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그 BNK 쪽에서 알아보니까 정밀 진단을 했는데 고질적인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다시 다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치 한 2, 3주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골멍이 들었고, 골멍이 이제 뼈에 멍이 든 거죠. 좀 세게 부딪혔다. 다행인 점은 여기에서 무릎이 뭐 인대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은데 인대가 살짝 늘어났다고 그래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치료에서 한 2, 3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김한별 선수는 개인적으로 또 자기는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우리랭전에서 김한별 선수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이런 것도 전치 2,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선수 본인은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예, 이거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되게 아쉽죠. 사실 BNK의 최근 경기력이 살아난 건 무조건 정말로 이거는 명백히 김한별 선수가 살아나면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원석영 기자가 또 멋들어진 별칭 예, 김마애가 살아나면서인데 뭐 그런 게 있죠. 정말 이렇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안혜지 선수가 어시스트를 참 잘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혜지 선수가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라면은 김한별 선수는 리딩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어시스트 개수는 안혜지 선수가 더 많을 때도 있지만 김한별 선수가 정말 경기를 잘 만든다. 조립을 정말 잘한다. 정말 코트 위에 감독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게 정확한 게, 안혜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대2 공격을 주로 하면서 거기에서 진한 선수 정도,
그리고 자기 공격을 보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패싱이 약간 동맥경화 걸린 듯한 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네. 느낌. 그러니까 상대 수비는 굉장히 편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혜지나 진한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데 거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스트의 자리를 잡으면서 진한 선수도 봐주고 이소희 선수도 봐주고 안혜지 선수도 봐주면서 뭔가 커팅이나 백도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거기에 김지정 선수까지 같이 네. 살아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김마애라는 그런 멋진 별칭을 지어줬는데 뭐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김한별이 사실은 무조건 핵심이다 우리가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별 선수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상 위험도도 높고 지금 또 실제로 부상을 당했고 이런 부분이 또 활동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신한은행전에서는 BNK가 굉장히 잘 싸웠는데 전형적인 네. 어떤 약팀의 그 전형을 갖다 좀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네. 이소희 선수가 일단 굉장히 분위기를 잘 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정말 칭찬을 했지만 네. 이날 신한은행전에서 이소희 선수는 진짜 무서웠죠. 네. 약간 비행기가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진짜 무슨 피구왕 통키처럼 피구왕 통키. 아니 진짜 피구왕 통키 닮았어. 닮고 막 네. 불나는 것처럼 진짜 그럼. 막 뛰어댕기고 어. 막 그 앞에 막 트랜지션은 뛰어가는데 그 막 소닉처럼 진짜 막 네. 부스터 달린 것처럼 쌩쌩 달리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이통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박정훈 감독님이 시즌 초반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소희는 스코어로 키울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딱딱 잘 맞아 들어갔던 경기였어요. 네. 김진영 선수도 그러면서 이소희 선수의 뒤를 맞춰가지고 네. 공수에서 리바운드도 열심히 하고 막 득점까지 하고 이날 뭐 슛도 터졌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되게 잘해준 경기였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지금 박정은 감독이 초보 네. 감독이어서 뭐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이제 선수 보는 뭐 그리고 거기에 배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소희 선수를 이렇게 롤을 정해주니까 네. 이 선수도 혼란함을 좀 이제 걷어낸 상태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갖다가 발현하는 것 같고요. 뭐 김지정 선수 굉장히 잘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신한은행전에서 보면 전반에 사실 19점 차로 뒤지다가 그걸 뒤집었어요. 맞습니다. 뒤집었는데 다시 지키질 못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승부처라 그러면 가장 확률 높은 어떤 공격 슛 네. 셀렉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김진영 선수나 이민지 선수가 슛을 갖다 던졌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죠. 네. 불발이 되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뭐 슛 던진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승부처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 이제 팽팽한 기싸움에서 상승세를 쭉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 BNK의 어떤 그 시스템의 한계, 지금 네. 상태에서의 어떤 전력의 한계, 네.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예를 들어 이날 핫핸드는 이소희 선수였죠. 그렇죠. 그럼 이소희 선수가 사쿼터에도 확률이 높으니까 네.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공격을 계속 할 수 있게 그런 세팅이나 그런 게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게 안 되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정말 대비가 됐던 게 사쿼터에 한채진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채진 선수가 계속해서 커딩하고 그렇죠. 슛도 던지고 3점 슛도 던지고 하면서 한채진 선수가 경기를 터뜨려 버렸죠. 네.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BNK는 아직도 이날 뭐 사쿼터에 승부처에서 김진영 선수, 이민지 선수 그리고 안혜지 선수까지 네.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안혜지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그런 슛이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직은 좀 아쉬워요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경기로도 계속 이제 젖자사 반복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앞으로 지금 BNK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은행, KB 신한. 아하. 저는 그래서 차라리 김한별 선수가 뛰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네. 이 정도 시즌이 3라운드까지 왔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플레이오프를 위한 거라면. 네네. 그래서 김한별 선수가 다쳤지 않습니까? 네. 너무 무리해서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뛰키는 것보다는 일정을 좀 보면서 몸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그렇죠.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게 좀 네. 낫지 않을까. 일단 간을 보고 예.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입. 예. 아니면 그냥 시기하면서 또 계속 못 만들고. 예.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 BNK 전력에서 우리 KB 신한 이 4연전에서 네. 뭐 3승 4승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완벽히 몸을 더 만들고 네. 다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후반기에 재도약을 하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BNK가 우리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잘 싸웠는데 올 시즌 좀 지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거의 뭐 마녀 수준의 네. 그런 이제 조직력과 압박을 보여주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오히려 신한은행이랑 할 때 BNK가 더 잘 그렇죠. 비비고 있는데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한별 선수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투입이 될지 이 네. 부분도 좀 BNK 팬들께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삼성생명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승 9패 4위를 달리고 있고 하나원큐한테 66대 76 패했고 KB한테 60대 83 패했습니다. 네.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4위 그리고 6승 9패 약간 좀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4위고 이번 주에도 4위긴 한데 네. 저는 이번 주에서 2패가 네. 굉장히 좀 뼈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위 팀한테 1패랑 꼴찌 팀한테 1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원성윤 기자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게 네. 뭐냐면 야투율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야투율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삼성생명의 어떤 팀 컬러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삼성생명의 팀 컬러가 지금 정확치 않다. 네. 여전히 혼란스럽다 선수들이. 네. 우리가 시즌 전에 얘기했을 때 삼성생명은 좀 더 빠르고 강하고 신한은행과 같은 어떤 그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두려움 없는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선수 구성을 볼 때. 근데 지금 보면 이도 저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배혜훈 선수, 윤예민 선수 코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배혜훈 선수 잘해주고 있죠. 네. 일단 잘해주고 있고 근데 윤예민 선수 좀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대표팀 갔다 온 어떤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좀 떨쳐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 경기력을 보면 삼성생명은 너 한 번 나 한 번 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승부처에서 누구한테 의존을 하느냐? 배혜원 선수가 골밑에서 1대1을 합니다. 네. 1대1을 하는데 하나원 큐전에서 뭐 13점을 넣으면 13점인가 넣으면서 굉장히 공격 효율은 좋았어요. 근데 4쿼터 승부처에서 그 1대1 공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거기에 승부처에서 무너지면서 10점 차 패배를 갖다 당했거든요. 즉 이제 그 승부처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팀의 어떤 색깔을 좌우하는데 지금 삼성생명은 승부처에서는 배윤 선수한테 의존을 하고 네. 평상시에는 그냥 너 한 번 나 한 번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백햄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배혜훈 선수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배혜훈 선수 자체는 잘해요. 네. 근데 삼성생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로테이션의 길과 배혜훈 선수의 스타일이 참 약간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삼성생명의 그 슈팅 차트 주요 선수들의 슈팅 차트를 보면 도너스 모양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3점을 많이 쏘고 그다음에 골밑을 많이 쏘는데 중간에 미드레인지 지역에 어떤 그 공략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윤예빈 선수의 2대2 공격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 스크리너가 정확하게 좀 불안하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레인지 쪽에서 쏜다라는 거는 뭐냐면 돌파 이후에 골밑突발을 쭉 가거나 아니면 미드레인지 쪽에서의 어떤 그 스탑에서 점퍼를 갖다 던지는 그런 비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건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선수 딱 두 선수예요. 그 이해란 김단비인데 네. 최근에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혜훈 선수가 사실 거기에서 스트레치를 쭉 하면서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못 비워주고 있어요. 즉 유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생명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이유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말 말씀을 잘하신 게 너 한 번 나 한 번이라는 게 네. 그게 참 삼성생명이 로테이션을 잘하기로 그런 벌떼 농구로 유명한 구단이지만 네. 그게 안 됐을 때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서로 벤치에서 아직도 사실 삼성생명 하면은 뭔가 이걸 정립된 얘는 슈터, 얘는 스코러, 얘는 꾸준히 블로커 뭔가 그런 게 아직 배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게 없어요. 정립된 게. 그러니까 서로 나오면은 약간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 나오자마자 그냥 공을 잡고 바로 슈팅을 그냥 냈다 던져버리고 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NBA G리그를 보면 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보여줘 NBA 1군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는 가비지 타임에 나오는 그 예, 백업 선수들의 예. 모습. 네. 네. 근데 삼성생명은 1쿼터부터 그런 게 돼버리니까 네. 그게 약간 조바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팀 야투율이 저희가 저번 주에 올 시즌
리그 최저야투 2위, 역대 최저야투 3위라고 했는데 네. 36.1%까지 떨어지면서 리그 최저야투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신인 그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과감하게 슛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 트랜지션이 많아지면서 공격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저는 좀 궁금하고. 네. 자, 그 강유림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에 좀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2라운드 사실 MIP. 네. 근데 롤러코스터가 있죠. 너무 너를 뛰고 있어요. 저 이렇게 널뛰는 선수도 참 오랜만이고. 네. 1라운드에서 5.8점을 넣었는데 엄청 부진했죠. 3점 슛이 7%였습니다. 네. 네. 근데 2라운드에서 갑자기 또 부활을 하죠. 15.2점에 3점 슛 성공률이 38%. 네. 이게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강유린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다시 3라운드 들어가지고 다시 3.2득점에 3점 슛 성공률 2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것도 냉정히 봤을 때는 좀 그거 같아요. 말씀해주신 백캡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윤 2라운드에 강유린 선수가 잘했잖아요. 네. 이때가 배윤 선수가 부상으로 이렇게 좀 결장을 했었거든요. 이러면서 배윤 선수랑 강유린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배윤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경기가 10경기 정도 되고 강유린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게 6경기 정도가 돼요. 네. 근데 두 선수가 동시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건 2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터지기가 되게 좀 어렵다. 아직 스몰 샘플이긴 하지만 뭔가 서로 썩 시너지가 잘 나는 조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선 문제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갈 것인가. 네. 근데 저는 빠르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현 선수의 그 골밑의 1대1은 사실은 효율성이 좀 네. 떨어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박지수 선수 상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현 선수를 미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돌파 루트를 찾는다든가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패턴 또는 2대2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삼성생명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잘 돼야만이 야투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삼성생명이 지금이 제일 큰 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지금 시즌 많이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러나 6승 9패 4위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실현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9승 6패 3위를 달리고 있고 2승 1패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전에서 패했지만 BNK 하나원큐를 잡아내면서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여전히 이제 신한은행 강하다. 네. 이런 부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신한은행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눈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이제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 중에 그리고 졌던 경기들 중에서도 보였던 이제 조커들에 네.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리, 네. 게리 강게리. 네. 아 김기훈 캐스터님께서 되게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지 슛을 던질 때마다 게리 강게리. 저도 이제 보면서 따라하는데 그분도 약간 유머 코드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캐스터로서 예. 진행에기엔 좀 아까운 사람 예, 아닌가. 꾹꾹 눌러담고 계셔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날 이제 하나원 큐전에서 20점을 넣었거든요. 네. 이날 약간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에 보면은 이제 약간 빗대서 NBA 빗대서 하면은 수비에서는 게리 페이튼, 네. 강 게리 페이튼, 네, 네. 네. 공격에서는 스테픈 게리였어요. 스테븐 게리. 예, 근데 이거 그 뉘앙스가 예. 야, 참 게리합니다. 예, 네. 되게 재밌는 게 하나원 큐가 친정팀이죠. 네. 네. 슛 없다고 트레이드를 했는데 슛 없다고 트레이드한 강계리 선수가 이날 3점슛 3개를 넣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원 큐의 전체 3점슛이 3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빗으로 꽂아버렸어요. 네, 하나원 큐에서 강계리가 저런 선수였어.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눈 비볐을 거. 저게 게리야. 저기 누구야? 이렇게 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점이 20점, 3점슛도 3개를 넣었는데 득점이랑 3점슛 메이드가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죠. 이거는 지난 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단 감독이 이 강계리 선수의 그 특장점을 정말 최대한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계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하나원큐가 박신자컵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계리 선수가 그 박신자컵에서 거의 독보적이었어요. 네. 돌파라든가 뭐 어떤 그 수비라든가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에서의 어떤 속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선수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살리지 못했다가 신한은행 와서 이제 꽃을 피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자신감 얻으니까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석점이나 슛까지. 외곽까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보이고 있어요. 강계리 선수가 리그 스틸 2위입니다. 네. 네. 1.4개로 리그 전체 스틸 2위를 기록 중인데 네. 그러니까 스틸에 기반한 속공 득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득점이 아니고 그 뭐 세컨으로 따라오는 선수의 트레일러한테 주는 것도 많아. 근데 여기서 단순한 그래서 강기리 선수의 평균 득점을 주목해야 되는 게 평균 득점이 그렇게 썩 높진 않더라도 이 선수의 득점은 거의 다 속공을 기반한 득점이다. 근데
현대농구에서 이제 속공 2점은 다른 2점이랑 다르죠. 그렇죠. 예,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나머지 4명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분위기가 엄청 올라오죠. 예. 상대에게 심리적 타격을 많이 미치는 그런 맞습니다. 득점이죠. 그래서 예. 에너지 레벨이나 이런 거를 기반한 정말 득점이 많기 때문에 강길이 선수의 활약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신한은행이 사실 이제 뭐 7인 8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어떤 과부하가 걸렸는데 강길이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또 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특급 조건은 김현희 선수죠. 김현희 선수가 올 시즌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부상 복귀 첫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현희 선수가 리그 초반부터 굉장히 좀 출전 시간을 관리를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12경기에서 야투율이 60%입니다. 예, 정말 정통 센터 리그에 사실 정통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네, 근데 정통 센터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 밑에서는 내가 왜 그 부상 당하기 전에 박지수 선수 다음 내가 왜 국가대표로 뽑혔는지도 이제 약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특급 조커라는 게 올 시즌 김현희 선수가 58득점을 했거든요. 누적으로. 근데 이 중에 4쿼터 득점이 20점입니다. 58득점 중 35%가 4쿼터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커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쿼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양 팀이 집중력이 최대한 올랐을 때도 어쨌든 김현희 선수가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 선수가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프레임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 수비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죠. 맞습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정말 잘 드러난 경기가 뭐냐 우리은행전인데 우리은행전에서 또 계속 조커로 씁니다. 군화 감독님이 확실히 골 밑에서는 우리은행이 센터가 없기 때문에 김현희 선수가 거의 잡으면 한 골처럼 계속해서 득점도 하고 김단비 선수랑 2대2 피켄롤을 해가지고 롤에서 들어가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김단비 선수에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김단비 선수의 공격을 세팅해주는 장면까지 굉장히 위력적이었어요. 다만 수비에서 4쿼터 특히 수비에서 공략을 계속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드러난 게 약간 정말 WKBL이 저는 NBA랑 비슷한 장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NBA에서도 요새 정통 센터가 살아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WKBL이 올 시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병이 없어지고 거의 이제 KB스타즈 박지수가 있는 KB스타즈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5개 구단은 전체적으로 다 올아웃이 이제 기본 골격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돌파랑 이제 3점이 가능한 에이스 선수가 상대 선수에서 수비가 좀 약한 선수를 밖으로 끌어와가지고 미스매치를 만들어가지고 1대1을 하는 거 이것도 기본 공격 기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발이 느린 선수들은 정말 이제 클러치 타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 선수가 몇 명 있죠. 뭐 신한은행의 김연희 선수 그리고 BNK의 강하정 선수도 사실 이제 올 시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혜진 선수가 그냥 4쿼터에 김연희 선수를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너무 공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터뜨려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신한은행에게도 숙제죠. 네, 골 밑에서 한 골 거기까지 딱 투입이 되면 한 골 주는 거 굉장히 달콤한데 수비에서 이렇게 미스매치 공략됐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앞으로 신한은행의 남은 경기 좀 저는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수비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은행전에서는 김현희 선수의 어떤 출전 시간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이 워낙 그런 이제 스몰 라인업, 뭐 스몰 라인업도 아니죠. 사실 포워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스몰 라인업이 워낙 그 1대1 능력들이 좋고 사실 뭐 김소니아 같은 경우에도 박지수 끌어내서 이제 돌파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외곽 3점까지 터져버리니까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서는 김현희 선수를 넣었을 때는 좀 뭐랄까 이득보다는 손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팀들을 이제 대항을 할 때 김현희 선수를 쏠쏠하게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승 1패를 거두긴 했는데 여전히 10승 4패로 2위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경기였다는 신한이랑 KB전을 했는데 신한한테는 10점 차 승리를 거뒀고 KB전에선 4점 차 분패를 거뒀습니다. 네, 뭐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한은행전 이거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만나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혜진 선수 정말 승부처에서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날 4쿼터 박혜진 선수의 퍼포먼스는 전 본인 커리어에도 두고두고 기록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팀이
만나면 왜 항상 명승부가 요즘 나오냐 최근에 나오냐면 신한은행이 그런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요. 스몰라인 조직력. 네. 근데 우리은행은 뭐랄까 가치 좋은데 능력은 우리은행이 조금 더 나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빙으로 가다가 우리은행이 이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네. 딱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구나상 감독님께서 이제 3쿼터인가 4쿼터인가 이제 후반에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기 체력 빼, 저기도 지칠 거야. 쟤네도 지쳐라고 했는데 4쿼터 됐는데 안 지쳤어요. 더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오히려 지친 건 신한은행이었죠. 네. 김남비 선수가 좀 지쳤죠. 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은행의 데스 라인업이 4쿼터에 이날도 가동이 됐습니다. 네. 전원 3점, 전원 돌파, 네. 전원 스위치 가능한 데스 라인업이 네. 4쿼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신한은행에게 이제 4쿼터 지옥을 선사하면서 참 박혜진 선수를 필두로 게임을 터트려 버렸어요. 정말 4쿼터에 박혜진 선수가 4쿼터에만 10점 3어시스트를 원맨쇼를 펼치면서 네. 3쿼터까지 지고 있었어요. 네, 네. 우리은행이 네. 게임을 터트렸는데 구난나 감독님께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죠. 박혜진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로테이션을 다 읽고 농구를 하더라. 그렇죠.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네. 극찬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뭐 명승부였었고 뭐 네. 10점 차가 났지만 신한은행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네. 근데 우리은행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네. 박혜진 선수도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야투가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딛고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여기에 뭐 선수들이 너무 많죠. 뭐 네. 김정은이라든가 뭐 최희샘이라든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금 스몰 라인업은 극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팀의 이 극강을 갖다가 해체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KB전에서는 이제 4점 차로 패했습니다. 네. 4점 차로 패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력이.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은행은 할 만큼 다 했던 경기. 네. 그 약간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일정도 우리은행에 웃지 않았어요. 네. 예, 신한전을 마치고 신한은행이랑 그렇게 혈전을 펼치고서 하루 쉬고 퐁당 경기였죠. 그렇죠. 예, 퐁당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신한전에서 김정은 선수랑 박희진 선수가 40분 풀타임 다 뛰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백투백 경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체력적 열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이 KB랑 할 때 1쿼터에만 3점 슛을 7개를 성공을 시킵니다. 12개를 던져가지고 7개를 성공하면서 이 와중에 김진희 선수가 2개를 성공하기도 했고요. 아우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리드를 하면서 우리은행이 역시 우리은행이다 하고 이제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근데 이제 체력적 열세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지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KB 박지수 선수였던 위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신한은행 구단당 감독이 체력을 빼 그랬잖아요. 네. 박지수 선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 팀은 체력이 빠집니다. 네. 그리고 네. 김정은 선수가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몫이 있는데 사실 KB랑 할 때 김정은 선수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제 울병이 없어진 뒤로부터 거의 그냥 전담 수비수가 됩니다. 진짜로. 네. 골밑을 지켜야 되죠. 네, 골밑을 박지수 안 그러면은 네.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를 네. 그냥 냅둬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가 조금 침묵을 했고 그리고 또 KB 선수들이 잘하기도 했어요. 이날. 네, 맞아요. 네. 네, 그냥 우리은행이 못했다기보단 KB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면서 졌는데 결국 근데 이게 경기가 지면서 승차가 3경기 3.5경기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이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5시즌 동안 우리은행이랑 KB가 3라운드 종료 시점에서 승차가 얼마나 있었느냐. 예. 그럼 17-18 시즌 5년 전에는 0경기로 동률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고요. 18-19 시즌은 3경기로 우리은행이 앞섰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KB가 우승을 했어요. 네. 또. 근데 이때는 7라운드 경기까지였죠. 19-20 시즌은 2경기 차로 우리은행이 앞섰고요. 네. 2021 시즌은 우리은행이 1경기 차로 뒤지긴 했는데 이때는 우리은행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3.5경기란 말이죠. 이렇게 벌어진 해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이게 남은 라운드를 우리은행이 좀 어떻게 경기를 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은행은 뭐 제가 지지난 주인가 뭐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큰 플랜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은 하면 좋은 건데 네. 안 해도 상관없다. 네. 2위로만 가지고 가도 정규리그 1위와는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나중에 챔프전 가면 이제 줘야 되지만 네.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우리은행이 시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KB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는 주전들의 어떤 부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B가 BNK에게 4점 차 승리가 거뒀고 삼성생명을 23점 차로 완파했습니다. 네, 14승 1패로 여전히 리그 압도적 1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KB 일단 그 염윤아 선수 복귀 네. 효과를 갖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염윤아 선수가 역시 좋습니다. 맞습니다. 선발 두 경기에서는 뭐 상대 실점을 60점대로 다 막으면서 KB가 올 시즌 평균 실점이 70점대인데 염윤아 선수가 선발로 뛴 두 경기에서는 둘 다 60점대로 상대를 묶었고요. 네. 그리고 공격에서도 좋죠. 커딩을 워낙 잘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뭐 김민정 선수, 엄서희 선수 커딩 올 시즌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원조는 염윤아죠. 네. 네, 염윤아 선수가 계속해서 박지수 선수 뒤를 이렇게 따고 들어가니까 박지수 선수 턴오버가 아예 줄어버렸어요. 네. 복귀 전 12경기에서 3.8 턴오버를 기록하고 있던 박지수 선수가 염윤아 선수랑 같이 뛴 3경기에서 2.3 턴오버로 턴오버가 줄었죠. 네. 네. 그 이 선수의 이제 강점은 뭐냐면 수비와 내실화. 네. KB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외워주고 있고 이게 플레이오프 때 어떤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염려 선수가 복귀를 한 거는 이제 KB가 이제 호랑이 등에 날개를 원래 달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스터까지 이제 네, 장착을 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B가 지금 이제 전반기에 매치업 존을 네.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수비법을 가동을 하면서 네. 지금 우리은행전에서 또 그 새로운 법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박스앤드원이라는 수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올드한 엄청 올드한 아마추어 클래식한, 농구에서 많이 네. 나오고 요새 근데 또 NBA에서는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골든 스테이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비냐면은 4명의 선수는 지역 방어 형태처럼 이렇게 박스를 씁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한 선수가 상대 에이스를 졸졸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상대 선수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다닌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하는 팀들이 커리가 워낙 잘하니까 커리만 이렇게 막는 전담 수비수를 두면서 이렇게 약간 NBA에서도 좀 바람이 불고 있는 수비인데 이날 KB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전략을 펼쳤습니다. 네. 심성영, 허예은 선수를 박해진 선수와만 따라댕기라고 기습적으로 이제 전략을 썼는데 이게 왜 좀 효과가 좋냐면은 심성영, 허예은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약한 수비수예요. 근데 박해진 선수는 우리은행에서 가장 강한 공격수죠. 이거를 1대1로 치환을 해가지고 4대4 농구를 만들어 버리면은 KB한테는 이득 보는 장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계속 박스앤드원 쓴 건 아니고요. 잠깐 썼다가 또 이제 염윤아 선수가 뛸 때는 뭐 매치업 존도 쓰고 맨투맨도 계속 쓰고 4쿼터, 3-4쿼터 되는 그러면서 다양한 수비 전술이 나오니까 우리은행도 좀 당황을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약간의 변형이 사실 KB하고 우리은행은 뭐 우리은행이 지난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사실 신한은행전의 어떤 영향, 네. 그래서 활동력의 저하, 3점 슛의 어떤 저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KB와 우리는 지금은 KB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만만치 않다. 네.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부처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KB가 뭐 박스앤원이라든가 아니면 변형 지역 방어를 네.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허예은 선수가 네. 3년 차 선수입니다. 21살. 네, 승부처에서 김한수 감독이 이제 박지수 선수 이제 픽을 이용해서 뭔가 공격을 해라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를 했어요. 네. 발을 동동 구르고 손살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앙탈을 부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종료 1분 전이었습니다. 네, 네. 70대 64로 KB가 좀 앞서고 6점 차 리드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일단 공격 시간을 좀 오래 썼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네. 공격 시간을 어떻게든 다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감독님은 박지수 선수랑 불러가지고 2대1을 해라. 네. 근데 허연 선수가 김소니아 선수랑 네. 미스매치 네. 1대1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 김소니아 선수가 빅맨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까드고 김소니아 선수가 미스매치니까 내가 감독님 내가 1대1 할게요. 네, 아이솔레이션 하겠다고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해가지고 스텝백을 하고 3점 슛을 던졌죠. 근데 결과는 에어볼이었습니다. 결과 에어볼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한수 감독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했다. 벤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선수라면 특히 가드라면 자기 판단에 확신이 있을 때 할 줄 아는 배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아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네. 그 KB가 저 팀 잘 되고 있구나라고 본 게 네.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명의 참 그 장면이 있는데 네. 먼저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한 우리은행전에서 네. 모두가 진짜 다 주목하고 있는 네. 네. 우리은행전에서 마지막 포지션을 자기가 1대1 하겠다고 일단 소리치는 가드에게 그걸 양보해주는 국가대표 나머지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였잖아요. 네, 네. 국가대표 언니들 4명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그거 대단하다 인정. 네. 난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오케이 네. 인정. 저 일단 제 시선이에요. 그거 인정.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네. 막내 허예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허예은이 1대1 하겠다고 그거를 박지수 선수 제일 옆에서 봤거든요. 네. 박지수 선수가 나머지 언니들한테 아이솔레이션 하게 길 비켜주라고 힘을 실어주는 7관왕 국가대표 네. MVP 네. 박지수 대단합니다. 네. 아 그거 인정. 네. 네. 나 거기까지 인정. 그리고 오케이. 세 번째 오케이. 국가대표 언니들 4명 앞에 두고 자기가 1대1 하겠다고 감독님한테 조용히 해라고 화내는 21살짜리 가드 대단합니다. 아 나는 그거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네, 그다음 저는 네 번째. 깡따구 대단합니다. 오케이. 예. 네 번째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몰랐는데 그 KB 스타즈 유튜브에서 벤치캠이 찍혔더라고 감독님만 네. 찍힌 그래서 허예은 선수가 아이솔레이션 하겠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뒤를 돌아가지고 코치님들이랑 확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하라고 그래 너 해 하라고 권한 주고 에어볼라고 웃으면서 박수 쳐준 감독님 대단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단한 장면이었다. 네. 아니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도 좋고 네. 이런 부분은 그건 참 다행인 거예요. 네. 참 다행인 건데 제가 반박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허연 선수 판단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자, 우리은행은 기본적으로 그 스몰 라인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미스매치라고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김소니아가 허연 선수보다 기동력이 떨어집니까? 네. 아니죠. 아니죠. 네. 따라갈 수 있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그 70대 66이면 굉장히 승부처예요. 네.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 장면이 잘못돼서 졌을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따라붙으면서 뭔가 정규리그 1위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이제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 상태란 말이죠. 그 농구에서는 또 이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희슬도 있고 박지수도 있으면 뭐 허영은이 메인볼 핸들러긴 하지만 그 선수가 공격하기보다는 그 선수가 스크린을 이용해서 뭔가의 돌파구를 만들고 거기서 패싱을 연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벤치의 지시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는 안 돼요. 예. 농구를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하지? 아니 이건 확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현이나 이런 선수가 있었을 때 뭐 김현희 선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김현이나 또는 강하정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확실하게 때 미스매치에서는 자기가 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아마 벤치에서도 말리지 않았을 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해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허연 선수 3점슛이 좋습니까? 나빠요. 맞습니다. 그 최소한 그러면 허연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돌파를 하든지 거기서 내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텝백을 던져.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아니에요. 예, 정말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뭐 의지, 용기 이런 부분 오케이 인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용이에요. 네, 이거는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제가 이제 허연 선수 보고 허연 선수에 대해서 재능이 굉장히 좋고 뭐 WKBL의 크리스 폴이다. 진짜 그런 어떤 펜싱 셋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강단 배짱 이런 게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래야만 허연 선수도 발전을 하고 팀도 발전을 하면서 쭉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1대1을 승부처에서 한다? 이거는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들 10명을 놓고 물어봐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건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감독님이랑 박지수 선수한테 좀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네. 1대1은 정말 1대1을 하겠다고 한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거기서 3점 슛을 던진 게 아쉬웠다. 돌파를 네. 왜냐면 네. 김소니아 선수가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돌파를 하면 돌파를 했지 3점 슛은 아니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김선영 선수가 만만한 선수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그 거리를 두면서 돌파를 갖다가 이렇게 그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김선영 선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김선영 선수 따라가는 어떤 그 체이싱 블락 능력이 떨어지냐? 좋은 선수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왜 무슨 강단으로 1대1을 하겠다 그랬는지 이거는 허영 선수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이걸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걸 완전히 잘못됐고 그 거기에서 인터뷰에서 뭐 박지수 선수도 그렇고 김한수 감독도 그렇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렇다고 허영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배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건 뭐 그런 이제 경험치를 쌓는 거다. 근데 이런 경험치는 좋은 경험치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치 저는 좋은 경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또 다룰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참 이렇게 의견이 나올 정도로 조회수도 되게 높더라고요. 이날 하이라이트랑 막. 그 부분 인정. 네, 아니 그리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발 동동 부르고 이게 제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야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른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가 이날 경기를 재밌게 했다는 게 가장 큰 인간 지표가 뭐냐면은 농구 경기가 야구 사이트에 오르락 내리고 축구 사이트에 오르락 내린다. 그러면 그날 경기 되게 재밌던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 오르락 내리고 네네. 거의 농구 월드컵 한 것처럼. 아 그거는 진짜 좋았네. 예. 예, 그거는 정말 인정. 이슈몰이는 확실했습니다. 네네. 이슈몰이 인정.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허연 선수가 저도 보면서 되게 뭔가 재밌는데 되게 재밌는데 이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비시즌 때 허연 선수 저희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이라이트 보여주면서 네네. 얘기를 또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WKBL 방송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그 좀 정체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그 신나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경기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허연 선수 뭐 제가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커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서 다음번에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판단만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